영양제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경고, 만약 제가 아침마다 드시는 그 영양제들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드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비난을 받거나 많은 분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쉬운 길을 택한다면 여러분과 제 부모님, 그리고 제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영양제라고 믿는 것들을 드시며 그것들이 실제로는 심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손상시키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매일 병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제가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진실을 용감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나눌 이야기가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남은 삶까지 위협하는 아주 값비싼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소개 및 조 씨의 사례 석 달 전, 저는 은퇴한 남성인 조 씨를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식탁에 앉아 노란색 간 영양제, 빨간색 노화 방지제, 흰색 골다공증 예방제, 파란색 기억력 강화제 등 총 14알의 다채로운 영양제를 신중하게 배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의 양쪽 신장은 거의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눈빛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섰다가 충격적인 검사 결과에 좌절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이호선 의사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저는 한국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직업적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약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올바른 보충제 섭취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경고할 뿐입니다. 건강은 캡슐 하나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마실수록 좋다거나 건강기능식품이 무해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환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킬러인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알약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내일 아침부터는 더 이상 그것들을 드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목격했던 일들을 제 두 눈으로 환자 기록으로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잡았던 손으로 전할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몇 분의 경청이 미래의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자연식품의 차이, 내일 아침에도 그 약들을 계속 드실지 결정하기 전에 저와 함께 명확하게 분석해 봅시다. 건강기능식품, 과연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자연식품입니다. 치료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효과가 있으며 철저한 연구를 거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입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더라도 약이 아닙니다. 그 효과는 대부분 보충적인 역할에 그치며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연식품,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들입니다. 채소, 뿌리채소, 과일, 생선, 콩 등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될 때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도 비타민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피곤하면 영양제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타민의 남용, 특히 고용량 섭취는 간을 손상시키고 신장에 해를 끼치며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알약도 균형 잡힌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아침 햇살, 숙면, 그리고 꾸준한 신체 활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약 산업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제가 곧 말할 내용은 듣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에 넘쳐나는 6가지 보충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왜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독을 마시고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6가지 흔한 건강기능식품 1. 고용량 글루코사민. 무릎 관절의 구세주라 여겨지지만 사실은 간과 신장의 부담 수년 동안 글루코사민은 특히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어 왔습니다. 광고는 글루코사민을 몇 주 복용한 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민첩하게 걷고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자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은 결코 그렇게 장밋빛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글루코사민이 일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경미한 통증 감소 효과만 있을 뿐, 퇴행을 예방하는 장기적인 효과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수년간 진행된 연구들은 심지어 글루코사민이 위약 플라체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량 글루코사민의 남용이 우려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과 신장이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신장이 손상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글루코사민은 새우학의 껍질에서 유래하므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 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릎 관절염 통증 때문에 그녀는 1년 넘게 매일 글루코사민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편안함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피로, 구토, 식욕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간이 손상되었고 간 효소 수치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고 올바른 식단과 운동에 집중하자 상태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알약도 관절 보호에 있어 운동과 합리적인 식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천히 걷기, 체조하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 녹색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호두, 아마씨 등 과학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며 유연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간단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이 절대적인 적은 아니지만 많이 복용하면 무릎 관절을 구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입니다. 자녀, 손주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원하신다면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십시오. 2. 고용량 비타민 E 및 베타카로틴, 회춘의 기적에서 위험을 퍼뜨리는 자로 한때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젊음을 되찾고 노화를 방지하며 암을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칭송받았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광고에서는 매일 작은 알약 하나만으로도 건강한 심장, 탄력 있는 피부, 20대처럼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장수의 비결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경고의 종을 울렸습니다.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ATBC라는 대규모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그룹은 폐암 위험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질병 발생 위험이 18% 증가했습니다. 즉 그들이 보호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질병에 이르는 길을 조용히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국제 연구들은 장기간 사용이 특히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산화제가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 보호 및 복구 과정의 필수적인 생체 신호까지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체는 자연적인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 김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담배를 가볍게 피웠지만 친구들이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습니다. 3년 후 그는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기 폐암 진단 결과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노화 방지의 비결은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속 가능한 균형은 고용량 알약이 아닌 채소, 씨앗, 신선한 과일과 같은 자연식품에서 나옵니다. 세, 고용량 칼슘,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 심장을 파괴할 때 수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한 가지 관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영양제를 자신의 몸에 해로운 것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칼슘 과잉은 전혀 무해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고용량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가 섭취된 칼슘량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면 여분의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침착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침착물은 원래 유연했던 동맥을 석회질로 뒤덮인 수도관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쉽게 막히고 파열될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66세 윤 할머니를 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썼고 매일 2000mg의 칼슘을 복용하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관 촬영 결과 그녀의 동맥은 심하게 석회화되어 혈액이 거의 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신중함이 심장을 위한 의도치 않은 함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안전하게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고용량 알약이 아닌 매일의 식사에 있습니다. 멸치, 두부, 짙은 녹색 채소, 무가당 요구르트는 자연적인 칼슘 공급원으로 흡수가 용이하고 과잉 위험이 적습니다. 이와 함께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15분만 쬐어도 몸은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D는 칼슘이 엉뚱한 곳이 아닌 뼈로 제대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고용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야말로 건강한 뼈와 안전한 심장을 위한 진정한 열쇠입니다. 네, 은행잎 추출물. 뇌 건강 증진에서 뇌출혈 위험으로 지난 수년간 은행잎 추출물은 흔히 기억력의 만병통치약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복용하면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까지 피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광고 또한 낚지 않고 약속했습니다. 단 몇 알만으로 젊은 시절처럼 예리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GM이라는 대규모 연구는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전혀 줄이지 못했으며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기억력을 더 좋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뇌 건강 증진 효과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효과 부족에 그치지 않고 이 추출물에서 오는 잠재적 위험이 진정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은행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혈액 응고를 어렵게 만듭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단순히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이 은행잎 추출물을 추가로 복용하면 신체가 통제 불능의 출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74세에 은퇴한 교사 박재성 씨의 경우를 아주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그는 돌벤치 모서리에 가볍게 머리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세게 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들은 그가 심각한 뇌출혈을 겪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무해해 보였던 충돌이 한근고제와 은행잎 추출물의 위험한 조합으로 인해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명민한 기억력은 알약 한 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알츠하이머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꾸준히 걷기, 독서, 바둑,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으로 두뇌를 단련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뇌 건강 영양제입니다. 다섯,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근육이 늘기도 전에 신장이 지쳐버릴 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모두 몸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고 근육이 약해지며 체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낍니다. 이는 연령에 따른 근육 퇴화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노인을 위한 기적의 단백질 파우더 광고에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는 매일 몇 스푼만으로도 힘을 회복하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몸은 젊은이들처럼 많은 양의 가공 단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역과하고 배출하도록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신장은 과부에 걸려 기능이 저하되고 신부전 위험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고혈압, 당뇨병 또는 경미한 신장 손상과 같은 기저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은 불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때 건강했던 74세의 은퇴 공무원 김영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 프로그램을 본 후 매일 큰 스푼으로 2번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면 몸이 탄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과 석 달 후 그는 3단계 신부전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병통치약에 대한 믿음이 노년의 삶의 큰 부담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저가 단백질 파우더는 중금속과 인공 감미료와 같은 위험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이미 약해진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튼튼한 근육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연적이고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 생선, 두부, 살코기, 그리고 다양한 콩류로 돌아가십시오. 매일 걷기 운동과 가벼운 동작들을 병행하면 그 어떤 파우더도 없이 몸은 점차 유연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섯, 무분별하게 혼합된 종합 비타민. 편리함이 재앙이 될 때 요즘 적지 않은 노인들이 아침을 10상 이상의 다채로운 색깔 알약으로 구성된 종합 비타민 한 팩으로 시작합니다. 광고는 작은 한 팩만으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반적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 영양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현명한 선택이자 시간 절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비타민 팩 안에는 많은 성분들이 중복되거나 신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는 과다 복용 시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은행잎 추출물, 농축 마늘 또는 고용량 오메가3을 추가로 혼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돕기보다는 그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미 약해진 간, 신장,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의도치 않게 부담을 줍니다. 저는 67세의 강할머니를 진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고급 종합 비타민 한 팩을 꾸준히 복용하며 그것이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간은 주된 해독 기관인데 이제 몸에 불필요한 과도한 활성 성분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었던 것이 해로운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섭취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몸에 명확한 결핍이 있을 때만 실제로 필요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용량과 사용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많은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곡물, 생선, 살코기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숙면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건강은 편리한 비타민 팩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박한 식사부터 야외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몸에 정말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광고에 따라서 혹은 친구의 말에 따라 복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반짝이는 캡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매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 간, 신장, 그리고 자녀, 손주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 불필요한 약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위한 7가지 핵심 원칙.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분석한 것을 들으신 후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일련의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많은 상충되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하나요? 저는 그 혼란스러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여러 해 전 진료실에서 한 노인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정확히 그 질문들을 제게 던졌을 때 말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거의 10가지 종류의 보충제를 복용하며 그것이 자신을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나서야 그녀는 수년간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7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을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30년 넘게 의료업에 종사하며 피와 눈물, 그리고 많은 환자들의 안타까운 고개를 흔드는 모습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잘 이해한다면 더 이상 화려한 광고에 세뇌되거나 시장이 만들어낸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영양제도 올바른 지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남들이 마신다고 해서 절대 어떤 제품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웃집 할머니는 복용 후 더 건강해진다고 느낄 수 있고 절친한 친구는 복용 후 더 잘 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대사, 기저질환, 흡수 방식에서 차이가 나듯이 그 어떤 두 몸도 똑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몸은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조언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기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원칙,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명확한 수치로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충제를 사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면 철분이 부족하다고 짐작하고 현기증이 나면 칼슘이 부족하다고 짐작하며 기억력이 나빠지면 급하게 은행잎 추출물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추측은 위험합니다. 인간의 몸은 훨씬 더 복잡하며 하나의 증상이 여러 원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검사 없이는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며 의학에서의 추측은 건강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자신했던 수많은 재환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캡슐이 아닌 진짜 음식을 우선하십시오. 집밥,
따끈한 국물, 신선한 채소 한 접시, 잘 익은 사과 한 알. 이 모든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건강한 신체를 위한 가장 튼튼한 기반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주었으니 우리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줄만 알면 됩니다. 녹색 채소는 섬유질과 비타민을 공급합니다. 생선과 살코기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씨앗과 콩류는 필수 미네랄을 더해줍니다. 어떤 캡슐도 이러한 자연적인 균형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연식품에서 오는 영양소는 몸에 서서히 조화롭게 흡수되어 충격을 주지 않고 한 움큼의 종합 영양제를 삼킬 때처럼 간과 신장을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어떤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 성분을 꼼꼼히 읽고 읽으십시오. 만약 라벨에 이해할 수 없는 성분이 너무 많다면 복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한 출처의 제품에는 합성 첨가물, 착색료, 심지어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이나 카드뮴 오염으로 인해 제품이 회수되어 간과 신장에 장기적인 해를 끼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런 모호한 물질들을 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원칙, 여러 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임의로 혼합하지 마십시오. 일부 종류는 결합될 때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데 농축 마늘과 오메가3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복용하면 혈액 응고를 어렵게 하여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량 비타민 A와 비타민 E를 동시에 복용하면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15알까지 복용했지만 그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신장이 기능 저하를 겪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기저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항상 의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위염 등 모든 질환은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의로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한다면 약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삼을 추가로 복용하여 혈당이 불규칙하게 변동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는 심혈관 질환자가 고용량 칼슘을 추가로 복용하여 동맥 폐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부주의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 영양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무분별하게 채워 넣는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매일 100가지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충하면 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시장에 의해 이용되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가득 찬 약 상자들을 팔기 위한 교묘한 광고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약속이 아니라 균형을 믿으십시오. 영양제 없이 건강하게 사는 자연적인 방법. 이제 여러분이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 묻고 있다면 다음 부분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해로운 것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답이 약국이나 화려한 광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부엌 안에, 낡은 운동화 안에, 그리고 매일 아침 햇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5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느려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체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최소 30분씩 꾸준히 걷기만 해도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뛸 필요도 없고 비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발에 맞는 신발 한 켤레와 집 주변에 익숙한 길만 있으면 됩니다. 꾸준한 걷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장을 부드럽게 단련시키며 폐활량을 늘리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걷기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걷기는 뇌의 활동을 자극하여 기억력을 명민하게 유지하고 노년의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영양,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몸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만 주고 비료를 주지 않으면 식물은 시들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비료만 주면 식물은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능 알약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완벽한 보충제 공급원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특별한 영양소 그룹을 품고 있습니다. 녹색, 시금치, 브로콜리. 뼈 건강에 좋은 섬유질, 엽산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주황색, 호박, 당근. 눈과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연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공급합니다. 붉은색, 토마토. 많은 연구에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리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식탁에 최소 3가지 다른 색깔의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노화와 질병에 맞서는 자연적인 방패를 스스로 구축한 것입니다. 게티 이미지에서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이 싫어서 물을 적게 마시는데 이것은 위험한 실수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힘든 일을 해야 하며 쉽게 결석이 형성됩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소화 시스템은 정체되고 몸은 피곤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물만 보충해도 피부는 더 생기 있고 신장은 더 편안하며 몸은 더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수면의 역할도 잊지 마십시오. 잠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 체계는 더욱 강력하게 활동하고 뇌는 독소를 제거하며 세포들은 재생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빠르게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정신은 쉽게 짜증을 내고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무료이지만 매우 귀중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양제도 편안한 밤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단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이른 햇살이 피부에 닿게 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몸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많은 연구는 비타민 D가 노인들의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햇살이 완전히 무료이며 부드러운 햇살을 선택하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배를 약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부엌으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엌 안에는 건강한 몸을 기르기에 충분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채소 한 그릇, 찐 생선 한 접시, 잘 익은 사과 한 알, 따끈한 밥 한 공기.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의 기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값비싼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탁 위에, 달아해진 운동화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미소에 있습니다. 매일 걷는 발걸음, 소박한 한 끼 식사, 깊은 밤의 숙면, 이른 아침의 햇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어떤 건강기능 식품보다도 강력한 약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약은 부작용이 없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누구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래 앉아 있기보다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종합 비타민 한 알 대신 다채로운 채소 한 접시를 선택하십시오. 몸이 목마름에 지치게 내버려 두기보다 한 잔의 물을 선택하십시오. 화면 앞에서 늦게까지 깨어 있기보다 깊은 잠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은 습관의 결과. 마지막 조언.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결코 운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우리를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기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 이 영상 내내 들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칭송받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살인자인 6가지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약이라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각성시켰다면 부디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은퇴한 형제 자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한 움큼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을 병원에서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더 건강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싶다면 영상 아래에 다음 문구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출처불명의 알약 대신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다시 읽을 때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쉽고 실용적이며 꾸밈없고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작지만 결연한 선언입니다. 저는 현명하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질병이 조용히 저의 자유를 앗아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노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건강하고 명민하며 여전히 자신 있게 장을 보고 요리하고 자녀 손주들과 대화하며 즐겁게 웃는 노년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저는 이호선 의사이며 여러분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선별하며 사용하는 여정에 동행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주에 이 영상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는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떠한 변화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무해해 보이지만 많은 위험을 숨기고 있는 영양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건강을 관리하는 간단하지만 안전한 방법들을 계속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